자, 고려의 경제와 사회의 두 번째 시간 고려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학습 목표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려시대 경제 활동의 특징과 화폐 사용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고려시대 국제 교육이 고려 사회에 끼친 영향을 이해한다. 이 두 가지에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교과서 페이지는 오늘 87쪽과 88쪽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려의 경제 활동 파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살짝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경제 활동의 근간이 되는 것은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이 농업이 상당히 좀 중요시하게 되었다. 그래서 농업 중심으로 이 경제 활동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이제 상업과 수공업, 국제 교육이 고려 사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업을 좀 보면 그게 이제 상업, 수공업은 크게 고려 전기, 그 다음에 고려 후기 이게 두 가지로 두 시기로 이제 구분지어서 우리가 설명을 할 건데요. 상업을 한번 보자면 상업은 첫 번째 고려 전기 때는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합니다. 이제 도시 중에서도 이제 대도시 중심으로 발전하겠죠. 지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도시는 주로 이제 개경, 서경, 동경.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동경이 아시다시피 없어지고 남경이 나오게 되죠. 남경이 나오게 됩니다. 자, 대도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관영상점으로 이제 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전인데 시전은 관영상점이에요. 관영상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또는 국가가 허락한 상점 이런 걸 우리가 시전이라고 하고요. 이런 시전에 대한 상행위를 감시하는 경시서라는 감독 기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비정기적인 시장이 개설되었죠. 비정기적인 시장이 개설됐다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아직까지 경제가 많이 상업이 많이 발전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수요가 있으면 시장이 개설이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사람들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비정기적으로 시장이 개설되고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이제 정기적인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지방에서는 이제 가난을 중심으로 발달해서 하고 이제 행상 우리가 흔히 이제 보부상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행상을 중심으로 이제 상업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려 후기 때가 되면 도시 중심의 발달에서 조금 벗어나서 항구라든가 원이란 말은 이제 여관을 의미합니다. 여관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전의 규모가 확대되고요. 업종이 상당히 전문화됩니다. 다양한 물건들을 팔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외국과의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국제 항구인 병난도가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죠. 병난도는 그 당시 개경에 있는 애성과 하류에 있는 국제 항구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상업을 고려 전기와 후기로 우리가 구분지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공업을 보자면 당연히 이제 상업의 발달과 수공업의 발달을 그 맥락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상업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전기 때는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하긴 했지만 그러다가 후기 때가 되면 항구라든가 여관을 중심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즉 고려 전기 때보다는 후기 때로 넘어가서 이제 상업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상업이 발전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고로 수공업도 어떻게 될까요? 고려 전기 때보다는 고려 후기 때 이제 수공업이 좀 더 발전하겠죠. 수공업은 주로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전기 때는 주로 관청이라든가 소수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관청에도 필요한 물건들을 이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관청에서 이제 오더를 내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부고 소라는 특수행정 구역이 이제 고려시대에 있다 했잖아요. 그 중에서 소는 이제 주로 수공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망소회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나죠. 그 명학소가 뭐냐면 땔감을 만드는 그 숯을 만드는 소였습니다. 이런 소수공업을 중심으로 이제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냈다면 고려 후기 때로 넘어가면 이제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주로 이제 사원이라든가 민간 수공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사원이란 말은 절입니다. 절에서 발전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국제교육을 볼까요? 국제교육은 여러분이 어디를 보시면 88쪽에 보면 지도를 보면 좀 좋긴 한데 이 고려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상당히 다양한 나라들과 이제 국제적으로 교육을 많이 했죠. 주로 어떤 나라냐면 알다시피 뭐 송나라 누굽니까? 중국과 많이 교육을 했죠. 중국에는 주로
비단가, 약재, 서적, 자기가 들어왔다면 우리 고려에서는 금, 은, 나전, 칠기, 그 다음에 하문석, 인삼, 먹 등이 들어오죠. 이 말은 방금 말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서적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서적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뭐라 했습니까? 아주 최첨단 기술을 담고 있는 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서적들이 많이 유통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북제쯤에는 요라든가 여진과도 교육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랑도 교육을 했냐면 지도에 보면 일본이랑도 교육을 했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이 송을 거쳐서 아라비아 상해까지 고려에 들어와서 이제 뭡니까? 교육을 하게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상당히 다양한 민족들이 고려와 교육을 하게 되고 또 고려라는 나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고려가 상당히 다양성, 그 다음에 개방성을 갖춘 나라가 되는데 이바지하게 됩니다. 뭐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옛날에 그 뭡니까? 쌍화창 같은 경우 쌍화창에 보면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좀 뭐라 그랬죠? 아라비아 상인이라니까? 아라비아 상인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 쌍화점이란 그 노래 가사 안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가 됩니까? 이 상업과 수공업과 국제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화폐의 사회성 또는 화폐 사용의 필요성이 제도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송종 때 권원중보, 그 다음에 상원통보, 수종 때 상한통보, 해동통보, 그 다음에 활구라는 게 만들어져요. 활구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은병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87쪽에 보면 이게 좀 호리병 안 보이나요? 이렇게 호리병처럼 생긴 돈이에요. 생긴 돈인데 이 돈이 이제 은으로 만들었다 해서 이제 은병이라고도 하고요.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해서 활구라고 또 표현합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냐면 고액화폐예요. 고액화폐가 이제 수종 때 만들어졌다는 건 뭘 의미하냐? 그 정도로 이제 뭐랄까 큰 가치를 갖고 있는 고액권이 그 당시에 필요했다는 거죠. 그랬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 상당히 경제가 많이 발전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화폐 사용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지만 그렇지만 유통은 잘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화폐가 유통이 되려면 화폐에 대한 가치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좀 이루어지지 못한 게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주로 문물 교환을 통해서 주로 그 당시 이루어지다 보니까 화폐 사용의 필요성은 대두가 되고 그러면서 화폐가 많이 발행되긴 했지만 불구하고 유통은 조금 잘 안되었다. 화폐 유통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도 후기 때 가다나 뭐 본격적으로 많이 유통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고요. 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런 게 PPT 내용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은병이라든가 은병 이런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상원통보, 해동통보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 화폐 사용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TV에 보면 왕이 하교하였다. 선왕께서 규범을 따라 조세를 반포하고 화폐를 주저하게 하니 철저히 화폐로 끊이지 않고 통용되었다. 그런데 최근 시중 한원공이 상소하기를 지금 선왕의 정책을 개선하여 철저히 사용하게 하고 추포의 사용을 금지시킴으로써 전통적인 유통 양식을 뒤흔들어 놓았으니 결국 나라에 이익을 가져오지 못하고 도리어 백성의 오망만 불러일으킬 결과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다. 근본에 힘쓰는 마음을 되살려 철저히 사용을 중단시키고자 한다. 차와 술, 음식 등을 파는 점포에서 물건을 사고팔 때는 예전처럼 철저히 사용하게 하고 그 밖에 백성이 스스로의 사고 팔 때는 토산물의 임의로 사용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선왕은 누구냐면 성왕이에요. 성왕이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성종입니다. 성종이 권원중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쪽으로 만드니까 이제 발칵 뒤집힌 거예요. 조정이 뭐냐면 아니 왜 화폐를 만듭니까? 쓸데없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졌다? 권원중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워한다. 그러니까 화폐의 사용을 좀 최소한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유령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화폐 사용의 필요성은 대두가 되었지만 유통되지 못했다라는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고려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선생님이 나중에 짤막한 영상을 하나 보여줄 건데 그 영상은
그 송나라 사신으로 왔던 서공이라는 양반이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고려 도경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고려 도경에 나온 그 서공이 쓴 고려 도경에 나온 고려의 그런 상황을 묘사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여러분이 고려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조금 유추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